윤석열 대통령이 오늘 아침에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 회의를 열었는데요. 이 자리에서 사실상 지난번에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요구했던 민생회복지원금 25만 원 부분에 대해서 작심하고 비판을 한 걸로 보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왜 25만 원씩 주냐? 그냥 한 100억씩 줘라. 대통령 발언인데요. 개념 없이 방만한 재정을 말하는 거 아니냐라고 얘기했습니다. 국민 1인당 왜 25만 원만 줍니까? 한 10억 원씩, 100억씩 줘도 되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질문을 하셨다는 건데, 자, 이 질문에 어떻게 답변하시겠습니까, 대변인님? 영일만 대왕 고래의 꿈만 꾸지 않아도 네. 충분히 가능한 돈입니다. 13조 정도 네. 될 수 있는데 네. 우리 총선 전에 네. 전국을 이렇게 순회하시면서 민생 토론회 하시면서 짰던 예산이 한 1,000조 가까이 된다고 제가 네. 들었던 듯 합니다. 근데 오히려 이재명 대표께서 연금 모수개혁도 받아들이겠다. 네. 뭐 1%가 뭐가 중요하냐. 그리고 민생 지원도 25만 원 탄력적으로 하겠다. 그러니까 처음에 입장을 꼭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처음에는 주기 싫은 게 아니라 차등 지급하자라고 네. 분명히 얘기했던 여당과 대통령실이었거든요. 네. 근데 그걸 받은 겁니다. 이재명 예. 대표가. 좋다. 예. 차등 지급이면 어떠냐. 예. 지금은 일단 내수 경기 활성화를 위해서 네. 그리고 골목시장들이 정말 이런 부분들이 활성화해서 경기가 살리기 위해서는 정말 시급한 수혈처럼 이 지원금이 가야 한다라고 얘기를 했더니 또 그 다음에 말이 없다가 나온 말이 지금 그 말이거든요. 네. 예. 그러니까 그냥 순간순간에 일종의 회피성인 그런 대답들이고 저는 저 말이 차라리 아주 무게감이 있어서 네. 경제 정책에 관한 그래서 세수가 지금 펑크 나고 있는 것들에 대한 진짜 일종의 꼼꼼한 계획이 있는 상태에서 비판을 하는 거면 귀 기울여 죽겠어요. 근데 지금 뭐 100억이라도 줘라. 이거는 약간 트럼프식의 말장난에 불과하지 네. 정말 제대로 된 그 민생 회복 정책에 대해서 고민한 결과라고 보기 어려운 그러니까 우리 왜 대선 과정에서 계속 봐왔던 윤석열 대통령 특유의 일종의 과장, 수사학 이런 걸 통해서 현안에 대한 섬세한 무지를 돌파하려고 하는 저는 대단히 좀 그렇게 귀 기울여 듣지도 않아도 될 만한 수사학적 차원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네. 감정적이다라는 판단은 없으십니까? 감정 이재명 대표를 향한 네. 불쾌감 그리고 야당에 대해서 그러니까 뭐 협치하겠다고 정무장관 만든다고 했잖아요. 네. 그런데 그게 아니라 싸우겠다 이런 태도 아닐까요? 그러니까 저는 감정이라는 말을 쉽게 쓰고 싶지 않아요. 죄송하지만 네. 이 감정이라는 말이 상당히 인간이 영장류로서 가지고 있는 소중한 자산인데 그게 아니라 그냥 모든 걸 좀 이기고 지는 관계로 혹은 누가 먼저 발을 내미느냐 마치 스케이트 탈 때 날이 조금 먼저 들어오면 네, 일찍 네. 들어오는 것처럼 그러니까 이거잖아요. 아까 이기고 지고의 그렇죠. 싸움. 연금과 이 민생개혁도 이재명 대표의 입장 이런 겁니다. 아니 그래 방법이 어쨌든 간에 돌파하는 방향으로 가자라면 내가 얘기해서 내가 주목받아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면이라고 계속 바꾸는 모습은 저는 좀 미성숙한 태도로 좀 오히려 보여서 네. 뭐 감정적 불쾌감이라는 그런 아주 좀 성숙한 감정이라기보다는 조금 더 어린아이 같은 감정 아닐까 싶습니다. 네. 예, 뭐 협상 파트너로 국민의힘 네. 국회의원들 네. 또 원내 지도부 자주 접촉하실 것 같은데요. 내심 좀 어떻다고 보이세요? 그러니까 윤석열 정부와 윤석열 대통령의 이런 주의 주장이 신념을 가지고 이거는 지켜야 된다 이렇게 판단하는 것 같습니까? 아니면 마지못해서 좀 대응하는 차원의 태도로 이끄십니까? 여당의 태도를 네. 말씀하시는 듯한데 물론 아직은 면면이 가깝게 얘기를 할 만한 기회가 많진 않았었는데 지금 상임위 배분의 과정에 있어서 협의 과정이라던가 그리고 지금 이후에 여러 이제 뭐 운영에서 봤던 여당 의원들 그리고 본회의에서 본 여당 의원들을 보자면 아까 제가 잠깐 얘기를 했던 것 같은데 자신의 소신에 대해서 말한다라기보다는 어딘가에서 채점을 받고 있는 듯한 느낌을 굉장히 많이 받아요.
그래서 그러나 이게 어쩌면 강력한 여당에 대한 리더십이라고 할 수 있을까라는 의구심이 든다라는 거죠. 다양한 의견이 있어서 그걸 통솔해가는 리더십이 아니라 일종의 아직은 3년이 다 안 됐다라는 그런 시간적인, 그래서 물리적인 힘이 주는 위압감에 그래서 따라가는 모습이라면 시간의 흐름에 따라 그 위압감은 줄지 않겠습니까? 네, 그 반비례 모래시계에서 떨어지듯이 예. 그 떨어지고 있는 힘과 리더십이 아닐까. 그 아래에 있는 여당 의원들 같아서 저는 언젠가는 여당 의원들의 진짜 본심은 좀 이따가 볼 수 있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긴 합니다. 곧 드러납니까? 모래시계 다 떨어지면 한번 뒤집어야 되지 않아요? 그러니까요. 그 추경호 원내대표가 백령도에 갔다가 스리슬쩍 다시 복귀를 하지 않았습니까? 네. 근데 그때 당시에도 추경호 원내대표가 이제 직을 걸고 이제 그만하겠다고 했던 데는 용산의 압박도 상당히 컸던 거 아니냐. 그러니까 상임위 배분 문제, 그 다음에 특히 최혜병 특검법 입법청문회가 워낙 여파가 커서 이거 들어가서 막지 않으면 큰일 나겠다 싶어서 들어가야 된다, 이런 판단도 했던 것 같다, 이런 후문들이 있었는데요. 실제 원내 협상 과정에서 그런 얘기들이 좀 확인이 됩니까? 뭐 이거는 누가 봐도 조금 표는 날 듯해요. 가령 그 방통위원장도 명확한 이 미션을 가지고 네. 왔던 것처럼 이번 여당 대표도 여당 원내 대표도 네. 약간은 뚜렷한 목표가 있었죠. 이번에 그렇게 밖에서 버티다가 들어오게 된 가장 결정적 계기 중 하나가 뭐냐면 대통령실이 차라리 법사위에 들어갈 걸 그랬다라는 표현을 썼어요. 그리고 그 다음날 본격적으로 들어오는 그 협의점들이 네. 만들어졌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추경호 원내대표도 그 의원총회를 굉장히 많이 열지 않았습니까? 네. 근데 거기에 저는 반영이 돼 있다고 봐요. 강력한 리더십으로 나만 따라와라고 하기에 네. 원내 의견을 충분히 듣고 쌓아서 네. 이 다중의 그런 여당 집단 지성이라도 포장을 해야 되는 다양한 상황들이 있었던 게 아닐까, 이거 제 짐작입니다만 그렇군요. 예. 네, 그만큼 곤혹스러운 자리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긴 합니다.